갱신의 거절이죠. 임대인의 목적주택을 거주하려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건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인 경우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할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에 하나 허위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허위. 당연히 아까 우리 얘기했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 허위갱신 거절인 경우에 손해배상의 산정은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료로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대료 상한이에요. 임대료 상한. 자, 임대료 5% 이내에서 하는데 임대료 상한 제한은 언제 적용이 되는 것이냐는 거죠. 임대료의 계약 이 상한은 임대료 제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임대인의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줘야 되느냐는 거죠. 무조건 올려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겠죠. 항상 우리가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듯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황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서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무조건 5%를 올려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다툼을 막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정부가 만들었다? 그렇죠.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이번에 바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 임대차의 임대료 상한을 조례로 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달라진다. 임대료의 상한율이 조례로 달라지기 때문에 전국에 똑같이 일률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올려주느냐,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듯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에서 만약에 적용이 되며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설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뭐 이제 우리가 임대차 3법이 바뀐 다음에 지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죠. 아니 그러면 지금 예금 금리가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금리에 따라서 상승률도 낮춰야 될 거 아니냐.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이 바뀔 거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환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권이나 청구권이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맞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뭐 그걸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에 전세 계약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나 이번에 월세로 바꾸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개정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보므로,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된 법률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는 전제 조건 하에서 본다는 거죠. 전세에서 월세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동의 없이는 계약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다 뭐예요? 맞습니다. 임대차법의 가장 특성은 뭐죠? 그렇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서 특강을 하거나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임대차보호법만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거,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 바로 여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임차인이 동의 없으면 곤란하다는 부분이죠.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법 주임법 7조 2항에 따른 법정 전환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환율이 뭐예요? 여기죠.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와 기준금리 현재 0.5%에서 플러스 3.5 중에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당연히 0.5% 플러스 3.5%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사례로 보자는 거예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전환 시의 예시를 보면, 자, 전세금 5억이라고 보자고요. 5억인데 전세금이 3억. 일 때는 어떻게 되고 보증금 2억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4%에다가 뭐를 하겠어요? 4%에 우리가 12개월로 남으면 0.33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증금이 3억이니까 2억에다가 0.33을 나눴더니 뭐 66만 6,666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67만 원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증금 2억일 때는 월세가 이제 100만 원. 이제 하는 방법 알겠죠? 그러니까 0.4%가 되면 그냥 0.3333 이렇게 되니까 뭐 100만 원이 된다는 거. 이것도 뭐 99만 9,999원 이렇게 나오겠죠, 뭐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의 상한 이러한 부분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변경이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사실은. 이 부분들은 많이 설명이 되질 않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임차인으로 살다가 매매를 하는 임대인 입장에서 매매를 할 때 어떠한 부분들을 하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보자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에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경우 주택을 매도할 수 없느냐? 매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사용권하고 소유권은 틀리죠. 그렇죠? 틀리다는 거죠. 사용권이 용의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즉 사용 수익을 하는 거는 용의권을 말하는 것이고 주택을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의 매도가 가능하다. 그러면 법 시행 이전에 집주인이 매도인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바뀌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지금 12월이 되면 바뀌겠죠. 계약갱신 요구권이 가능하느냐?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 시행 이전에 매도인이 바뀌고 임대인이 바뀌고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전세 끼고 살고 있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요. 그때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유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조건이 뭐냐면 계약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이제 12월이 되면 2개월 전까지 되겠죠. 기간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렇게 지금 국토부라든지 법제처의 사이트에서 이렇게 올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의 공부라기보다는 어떤 사례적인 판례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왜냐? 아마 이 다툼에 있어서 법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편면적 강행 규정에 따라서 임차인 쪽에 유리한 부분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임대인의 변경 일단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짧게 나와 있지만 이 부분은 상당한 부분의 중개업 시장에서 우리 중개사님들이라든지 임대인 입장에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내용이다. 이제 볼 수 있죠. 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 정리를 하면 임대차법의 3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예요. 그러면 전월세 신고제는 뭐 2021년 6월에 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계약갱신 요구권은 어떤 때는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할 수 없느냐. 전월세 상한제는 어떠한 부분까지 돼 있느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통한 임대차법의 3법 개정의 내용은 뭐 시간상 짧지만 더 상세한 부분은 이제 다음에 들어가면 카페 있죠. 거기에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행부연이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더 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얘기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3법이 생각보다도 다툼이 있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고요. 임차인을 보호한다면서도 또 아까 갱신 거절에 안 할 수 있는 부분, 무슨 얘기? 임대인이 임차인 앞에 상당한 부분을 어프로치를 했을 때는 계약 갱신의 부분을 합의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우리는 슬기롭게 찾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만한 해결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돼야 된다. 바로 이게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즉 헌재에 이제 판례가 있단 말이죠. 1998년 판례에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듯이 임대차 보호법의 상당한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어떤 사례가 돼야 되겠다. 임대차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요한 부분. 무슨 얘기예요? 역지사지 입장에서 임대인은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인은 임대인 입장에서 서로 좋은 관계로서 맞아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또 헤어질 때도 또다시 좋은 관계로서 헤어짐이 참 좋은 임대차 관계의 사례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